상추를 이렇게 드시면 뇌출혈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실제로 우리 인터넷에서 본 기사 제목입니다.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우리 모두 놀랄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상추가 뇌출혈을 일으킨다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상추가 눈과 뼈와 뇌를 동시에 지켜주는 이유. 둘째, 식사할 때 상추를 어떤 순서로 먹어야 혈당에 도움이 되는지. 셋째, 상추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최고의 궁합. 5가지. 넷째, 상추를 먹으면 정말 졸리는지 그 과학적 진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출혈 기사의 진실과 와파린 복용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5분만 투자하셔도 오늘부터 우리 상추 드시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럼 우리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서민들의 건강을 책임진 상추죠. 상추값이 엄청 오를 때도 있었지만 보통은 저렴한 가격으로 고기 먹을 때 짝꿍처럼 함께 먹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쌈채소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사실 상추는 눈, 뼈, 뇌를 동시에 챙겨주는 몇 안 되는 채소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추랑 시금치, 케일을 비교하면 뭐가 더 영양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케일이나 시금치가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짙은 녹색 채소가 더 건강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미국 농무부에서 발표한 채소별 영양 성분 자료를 보면 생각보다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 함량만 놓고 보면 로메인 상추나 적상추가 일반 시금치와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타민 K는 상추 종류에 따라 케일과 비슷한 수준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상추는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1년 내내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케일이나 신선한 시금치는 계절에 따라 가격이 들쑥날쑥하고 쓴맛 때문에 드시기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상추는 부드럽고 쌉싸름한 맛이 거의 없어서 누구나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치아가 약하신 어르신들도 상추는 씹기 편해서 드시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비싸고 손이 많이 가는 채소를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 가장 흔하고 저렴한 상추 하나만 제대로 챙겨 드셔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눈 건강입니다. 혹시 요즘 눈이 피로하시진 않으신가요?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거나 밝은 곳에서 눈이 쉽게 부시다면 오늘 이 부분 특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상추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눈의 황반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황반은 정말 우리가 물체를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는 눈의 핵심 부위인데요. 이 황반이 손상되면 생기는 병이 바로 황반변성입니다. 황반변성이 무서운 이유는 한 번 진행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심한 경우에는 실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50대 이상에서 황반변성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안과연구소에서 진행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4,000명이 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요.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황반변성 진행 위험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상추를 골라야 할까요? 로메인 상추 2컵에는 루테인이 약 7,00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습니다. 눈 건강을 위해 상추를 챙겨 드신다면 양상추보다는 청상추, 적상추, 로메인을 선택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적상추는 청상추보다 루테인과 항산화 성분이 훨씬 풍부합니다. 같은 상추라도 색이 짙을수록 영양이 높다고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는 뼈 건강입니다. 여러분, 우리 칼슘만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뼈로 가는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비타민 K입니다. 상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제대로 달라붙도록 도와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칼슘은 우리 몸의 문이고 비타민 K는 그 문을 여는 열쇠인 셈입니다.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타민 K 섭취량이 충분한 그룹이 골밀도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어르신들 골다공증이 걱정되신다면 따로 보충제를 사실 필요 없습니다. 매일 우리 식사하실 때 상추를 꾸준히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뇌의 건강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가장 의외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나이 드실수록 치매가 가장 걱정되시죠? 치매에 한 번 걸리면 본인도 힘들고 우리 가족도 너무 힘듭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건강 챙기신다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미국 러시의과대학에서 960명을 평균 5년 가까이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채소를 하루 한 컵 이상 꾸준히 먹은 그룹은 거의 먹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가 약 11년 더 느렸습니다. 뭘 특별하게 챙겨 먹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먹는 것과 안 먹는 것 그 차이였습니다. 이 차이 하나로 내 나이가 11년이나 차이 난다는 게 믿기시나요? 거창한 보충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 식사하실 때 상추를 조금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상추를 빠뜨리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상추가 우리 눈과 뼈와 뇌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상추는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상추를 먹어도 우리가 순서 하나만 바꾸면 혈당이 크게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우리 보통 식사하실 때 뭘 먼저 드세요? 대부분 밥을 먼저 드시거나 아니면 반찬과 함께 드시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상추는 고기쌈 먹을 때나 드시고요. 그런데 이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 이형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24개월간 추적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평소처럼 드셨고 다른 그룹은 딱 한 가지만 바꿨습니다. 바로 밥보다 채소를 먼저 먹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의 당화 혈색소가 8.3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평소처럼 먹은 그룹은 7.3에 머물렀고요. 같은 기간 같은 음식인데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미국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탄수화물보다 먼저 먹었을 때 식후 30분 혈당이 약 29% 낮았고 60분 혈당은 약 37% 낮았습니다. 인슐린 분비량도 절반 가까이 줄었고요.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운동을 늘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먹는 순서만 바꿨을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채소를 먹으면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 속에서 일종의 장벽 역할을 합니다. 이 장벽이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추가 밥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마치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속도를 조절하듯이 말이죠. 우리가 실천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상추를 먼저 드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시면 됩니다. 이 순서 하나만 기억하세요.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일 뿐이지 당뇨약을 대신하는 치료법이 아닙니다. 이미 약을 드시고 계신 우리 이웃분들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면서 식습관을 조절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 상추 먹는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무엇과 함께 먹느냐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조합이 맞으면 영양 흡수가 몇 배씩 올라가고 반대로 잘못 먹으면 그 영양이 그냥 버려지기도 하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특히 잘 맞는 궁합 5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달걀입니다. 상추에는 루테인이 풍부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루테인은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지방이 없으면 몸에 흡수가 거의 안 됩니다. 아무리 루테인이 풍부한 상추를 먹어도 지방 없이 그냥 드시면 대부분 그냥 몸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뜻입니다. 미국 퍼듀 대학교 연구에서 상추 샐러드에 달걀을 함께 먹었을 때 카로티노이드 흡수율이 3.8배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달걀 노른자의 지방이 루테인을 몸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 겁니다.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조합이 바로 상추계란 말입니다.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상추를 손으로 찢어서 채 썰어 주시고 달걀 5개를 노른자와 흰자로 나눠줍니다. 흰자에는 소금과 후추를 넣고 노른자에는 소금만 조금 넣어서 각각 풀어주세요. 팬을 중불로 예열한 뒤 올리브 오일을 두르고 흰자와 상추를 섞어 먼저 부어줍니다. 어느 정도 익으면 돌돌 말아 잡고 노른자를 그 위에 부어 한 번 더 굴려주면 완성입니다. 센 불보다 중불에서 천천히 익혀야 부드럽게 완성되고요. 다 익은 뒤에 한 김 식혀서 잘라야 모양이 반듯하게 나옵니다. 상추의 루테인이 달걀 노른자 덕분에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지는 데다 올리브 오일까지 더해지니까 눈 건강을 위한 최고의 한 끼가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챙길 것은 올리브 오일입니다. 달걀과 같은 원리입니다. 올리브 오일 한 티스푼만 곁들여도 상추의 비타민 K, 비타민 A, 루테인 흡수가 눈에 띄게 올라가는데요. 참기름도 괜찮습니다. 비빔밥 드실 때 상추 찢어서 참기름 두르시죠. 참기름 절대 빼지 마세요. 그냥 고소한 맛만 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상추의 영양을 몸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챙길 것은 두부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폐경 이후 어르신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 들어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구조로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여기에 상추의 비타민 K가 더해지면 칼슘이 뼈에 더 잘 달라붙게 됩니다.
골밀도를 지키는 두 가지 영양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겁니다. 관련 메타 분석 연구에서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요추골 밀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상추 두부 무침, 상추 된장국처럼 익숙한 한식 조합이 사실 과학적으로도 잘 맞는 궁합이었던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알고 드셨는지 참 신기하죠?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폐경 이후 어르신들이라면 상추와 두부를 함께 드시는 습관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챙길 것은 마늘입니다.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드리는 꿀조합이거든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을 활용한 연구 메타 분석에서 고혈압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8.4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약 한 알의 절반 정도 효과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상추에도 혈관을 넓혀주는 성분이 있어서 마늘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해집니다. 고기쌈 드실 때 마늘 꼭 넣어서 드시면 좋겠죠. 참고로 알리신 성분은 가열하면 대부분 휘발되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쌈 싸 드실 때는 되도록 생마늘로 곁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챙길 것은 현미입니다. 앞서 우리가 거꾸로 식사법을 말씀드렸죠. 상추 먼저, 그 다음 밥. 그런데 그 밥이 현미라면 효과가 더 커집니다. 현미는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많은데요.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한 연구에서 현미가 백미 대비 식후 혈당을 약 20% 낮췄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상추로 한번 막고 현미로 한번 더 막는 겁니다. 혈당이 두 겹의 방어막으로 보호되는 셈이죠. 당뇨가 걱정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라면 상추쌈에 현미밥, 이 두 가지 조합을 꼭 같이 실천해 보세요. 자, 지금까지 상추와 가장 잘 맞는 궁합 5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달걀, 올리브오일, 두부, 마늘, 현미, 이 5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상추와 함께 드시면 어제보다 더 건강한 식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상추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피부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함께 작용하면서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요즘 또래 모임 나가시면 다들 피부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누구는 좋은 화장품을 쓴다, 누구는 피부과를 다닌다 하시는데 사실 매일 드시는 음식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비싼 화장품 사기 전에 밥상에 상추 한 접시 더 올리는 게 훨씬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하시면 그게 다 매일 드시는 상추 덕분일 수도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웃 중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수에 사시는 박재영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올해 69세이시고 우체국에서 30년 넘게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은퇴하시고 나서 가장 걱정되셨던 게 혈압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짠 음식을 좋아하셔서 혈압약을 드신 지 벌써 8년이 넘으셨거든요. 병원에서는 약만 드시지 말고 식습관도 같이 바꾸셔야 한다고 늘 말씀하셨다는데 막상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작년부터 베란다에 작은 화분을 놓고 상추를 직접 키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상추 씨앗 몇 개를 심어본 게 시작이었는데요. 물만 꾸준히 주면 한 달 안에 잎이 무성하게 자라는 걸 보시고 재미를 붙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직접 기른 상추를 매끼 식탁에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마늘을 곁들이는 습관도 같이 생기셨고요. 3개월 정도 지나서 정기검진을 받으셨는데 수축기 혈압이 8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특별히 운동량을 늘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그냥 매일 상추쌈에 마늘 한쪽을 곁들여 드시는 거, 그게 달라진 전부였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혈압이 떨어진 이유를 상추 하나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약을 드신 것이 기본이고 상추와 마늘이 거기에 작은 도움을 더했다고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도 박재영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화분 하나로 시작한 일인데 이렇게 몸이 달라질 줄은 몰랐다고요. 베란다에서 상추를 직접 키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추는 햇볕이 직접 내리쬐는 곳보다는 방그늘에서 더 잘 자랍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해가 드는 곳이면 충분합니다. 화분 바닥에 작은 돌을 깔아 배수가 잘 되게 해주시고 흙은 시중에서 파는 채소용 상토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씨앗을 흙 위에 살짝 뿌리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깊이로 얇게 덮어주신 다음 물을 충분히 주세요. 싹이 나기까지는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물은 흙이 마를 때마다 주시면 되는데 매일 같은 시간에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편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나면 잎을 따서 드실 수 있을 만큼 자랍니다. 한 번에 다 따지 마시고 바깥쪽 큰 잎부터
조금씩 따시면은 안쪽에서 새잎이 계속 올라와서 2달 가까이 계속 드실 수 있습니다. 직접 키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마트에서 고르실 때 몇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잎 끝이 시들지 않고 탱탱한지 줄기를 잘랐을 때 하얀 즙이 신선하게 배어 나오는지 살펴보세요. 봉지에 담긴 상추보다는 흙이 살짝 묻어 있는 채로 파는 상추가 보통 더 신선합니다. 구입한 날짜에서 멀어질수록 비타민 K와 루테인 함량이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주에 다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계절에 따라 상추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는 상추가 가장 부드럽고 단맛이 강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겉절이로 만들어 드시면 아삭한 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상추를 손으로 큼직하게 찢어서 고춧가루, 마늘, 액젓을 살짝 넣고 묻혀주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손으로 찢는 방법, 여기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름이 되면 상추가 빨리 시들기 때문에 보관이 까다로워집니다. 이때는 한 번에 많이 사놓지 마시고 이틀치 정도만 구입해서 빠르게 소진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운 날씨에는 상추쌈에 시원한 된장국을 곁들이시면 입맛도 살고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두부와 함께 드시면 좋다고 말씀드렸던 그 조합, 여름 보양식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가을과 겨울에는 노지에서 자란 상추 대신 시설에서 재배한 상추가 주로 유통됩니다. 이 시기에는 상추가 약간 질겨질 수 있는데 줄기 쪽 두꺼운 부분은 잘라내고 잎 위주로 드시면 더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고깃국이나 찌개에 상추쌈을 곁들이시면 기름진 음식의 부담을 한결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상추는 정말 우리 밥상에서 가장 오래된 채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그 윗세대 어른들도 늘 밥상에 상추쌈을 올리셨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평범한 저녁상에 늘 함께 했던 채소였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손수 키우신 상추를 마당에서 따다가 쌈을 싸주셨던 기억 떠올려보면 누구나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 그 평범한 채소 하나에 우리도 몰랐던 건강 비밀이 이렇게 숨어 있었다는 게 새삼 놀랍지 않으신가요? 손주들이 놀러 오는 날 함께 상추를 씻고 찢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릴 때 드셨던 채소가 사실 눈도 좋아지고 뼈도 튼튼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 채소였다고 알려주시면 아이들도 흥미롭게 들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상추쌈을 나눠 먹는 시간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입장에서는 부모님께서 이렇게 작은 습관 하나로 건강을 챙기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한결 놓이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건강을 챙겨주는 그 마음, 결국 밥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엔 상추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상추를 먹으면 졸린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특히 삼겹살 먹고 나서 유독 졸림이 쏟아진다는 분들 계시죠? 그게 다 상추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상추 줄기를 자르면 하얀 즙이 나옵니다. 이 즙 안에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락토카리움은 락투신, 락토코피크린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성분이 뇌의 신경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연구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락투신과 락토코피크린을 일정량 투여했을 때 진통 효과가 진통제인 이부프로펜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2019년 일본 연구에서는 로메인 상추 추출물이 수면 시간을 늘리고 수면의 질을 개선했다는 결과도 나왔고요. 그렇다면 상추를 먹으면 정말 잘 잘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2025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수면의 질이 낮은 한국 성인들에게 흑상추 추출물 캡슐을 4주 동안 매일 복용하게 했는데요. 수면의 질, 총 수면 시간, 수면 효율이 모두 유의미하게 개선됐습니다. 즉, 상추의 수면 효과는 근거가 있습니다. 삼겹살 먹고 졸린 건 기름진 음식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추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락토카리움 성분은 상추 줄기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먹는 잎보다 줄기 쪽에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추를 드실 때 잎만 떼어서 드시지 마시고 줄기 끝부분까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매일 꾸준히 드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잠이 잘 안 오시는 우리 이웃분들, 수면제 드시기 전에 이런 작은 식습관부터 먼저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약보다 먼저 우리 생활습관부터 바꿔보시는 게 우리 몸에 훨씬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평소에 상추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드시나요? 고깃집에 가셨을 때만 드시나요? 아니면 집에서도 자주 챙겨 드시나요? 혹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면, 그것도 고기를 드실 때만 곁들이는 정도라면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밥을 먼저 드시나요? 채소를 먼저 드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 질문을 받으시면 잠깐 멈칫하십니다. 평생 해온 식사 순서를 한 번도 의식해 본 적이 없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순서 하나가 혈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실천할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침 식사 때입니다. 아침에 밥과 국을 드시기 전에 상추 두세 장을 먼저 씹어 드세요. 시간은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상추가 위에서 장벽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후에 드시는 밥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다음은 점심이나 저녁, 단백질 반찬이 있는 식사 때입니다. 상추를 먼저 두세 장 드시고 그 다음 달걀이나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 순서만 지키시면 따로 돈 들이는 것도 운동을 더 하시는 것도 아닌데 식후 혈당이 한결 안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은 상추와 마늘 또는 상추와 두부를 의식적으로 같은 끼니에 곁들이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마늘 쪽을, 골다공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두부 쪽을 더 챙기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한 달만 실천해 보시고 다음 정기 검진 때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그냥 상추를 먼저 한 장 집어 드시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상추가 뇌출혈을 일으킨다. 과연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기사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상추가 문제가 되는 특정 분들이 있습니다. 혈액이 굳는 걸 막는 약 와파린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먼저 와파린이 어떤 약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와파린은 혈전, 즉 피가 덩어리지는 것을 막아주는 약입니다. 심방세동이나 신부전, 인공판막 수술을 받으신 분들 또는 혈전 치료 중이신 분들이 주로 드시는 약이죠. 이 약은 비타민 K의 작용을 억제해서 혈액이 굳지 않도록 합니다. 그런데 상추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와파린 드시는 분들이 상추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비타민 K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와파린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약 효과가 떨어지면 혈액이 다시 굳기 시작하고 혈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즉 뇌출혈이 아니라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와파린 드시는 우리 이웃분들은 상추를 아예 드시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미국 신장학회를 비롯한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많이 먹거나 갑자기 끊지 말고 적당량을 일정하게 꾸준히 드시라고요. 요점은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매일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면 의사 선생님이 그에 맞게 약 용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종 선택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K 함량을 비교해보면 청상추, 적상추, 로메인은 높은 편이고 양상추는 다른 품종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부담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은 양상추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와파린 이외에 새로운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렐토 엘리키스 같은 약들이 있는데요. 이 약들은 비타민 K와 관계없이 작용하기 때문에 채소 섭취를 제한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와파린 복용자분들 상추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자기 많이 먹거나 갑자기 끊는 것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단의 변화가 생길 때는 반드시 주치의나 약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건강하신 우리 이웃분들께는 상추는 뇌출혈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드세요. 자, 이제 상추를 제대로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상추를 그냥 흐르는 물에 씻어서 드시나요? 사실 그렇게 씻으시면 대장균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2019년 미국에서 상추를 먹은 뒤 병원성 대장균에 집단 감염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식중독으로 고생했는데요. 미국 듀크 대학교 식품안전연구팀에 따르면 상추의 쭈글쭈글한 표면은 대장균이 서식하기 딱 좋은 구조라고 합니다. 게다가 상추는 시금치나 케일보다 대장균에 대한 저항력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올바른 세척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볼에 물을 받아 상추를 흔들어 씻어주세요.
흙이나 이물질을 1차로 제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물을 새로 받고 식초를 조금 넣어 식초물을 만듭니다. 상추를 5분 정도 담가두시고 줄기 부분을 손으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마지막으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헹궈주시면 됩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대장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해줍니다.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연구팀은 4도씨 이하에서 보관하면 대장균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밝혔습니다. 상추를 사오시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주세요. 보관할 때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고 지퍼백에 넣어두시면 훨씬 오래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마지막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상추는 칼로 자르는 것보다 손으로 찢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찢는 순간 상추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항산화 성분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납니다. 겉절이 하실 때도 쌈 싸 드실 때도 손으로 찢는 습관 하나가 영양을 2배로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서 여러분께서 자주 여쭤보시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씩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추를 매일 먹어도 괜찮은가요? 네, 괜찮습니다. 상추는 수분이 95% 정도를 차지하는 채소라서 매일 한두 끼씩 챙겨 드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꾸준히 드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한 번에 몰아서 많이 드시는 것보다 몇 끼 조금씩 곁들이시는 습관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양상추랑 일반 상추는 영양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차이가 큽니다. 양상추는 수분 함량이 높고 식감이 시원해서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지만 루테인이나 비타민 K 함량은 청상추나 적상추, 로메인보다 훨씬 적습니다. 다만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 중에 비타민 K 섭취를 줄이고 싶으신 경우에는 오히려 양상추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상추를 끓이거나 데쳐 먹어도 영양이 남아있나요? 비타민 K는 열에 비교적 강한 편이라서 데쳐 드셔도 크게 줄지 않습니다. 하지만 루테인이나 비타민C 같은 성분은 열을 가하면 일부 손실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게 영양 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국물 요리에 살짝 넣어 드시는 정도는 괜찮지만 오래 끓이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우리 중에 위가 약하신 분들도 상추를 드셔도 되나요? 상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라서 위가 많이 약하신 분들은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잘게 썰어서 적은 양부터 시작하시고 점차 늘려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섯 번째, 우리 중에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상추를 드실 수 있나요? 상추에는 칼륨이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칼륨 제한을 하고 계신 분들은 드시는 양을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일반적인 신장 건강을 가지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섯 번째, 상추를 얼마나 오래 보관할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물기를 닦고 지퍼백에 넣어 냉장 보관하시면 보통 일주일 정도는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양가가 조금씩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3일에서 4일 안에 다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건강기능 식품 매장에 가보시면 눈 건강에 좋다는 루테인 영양제가 한 통에 몇만 원씩 합니다. 골다공증 예방한다는 비타민 K 보충제도 따로 팔고 있고요. 치매 예방한다는 종합 영양제는 한 달치가 1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상추 한 봉지면 그 영양소들이 거의 다 들어 있습니다. 마트에서 상추 한 봉지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한 끼에 다 먹는 게 아니라 며칠에 나눠서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한 달 내내 매일 상추를 챙겨 드신다고 해도 영양제 한 통값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 듭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야만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 이웃분들이나 친구분들 중에 영양제를 이것저것 사 드시는 분들 보면 괜히 부담스러우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몇 끼 상추 챙겨 드시는 분이 검진 결과가 더 좋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비결을 물어보시면 그냥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특별한 거 없다고 그냥 밥 먹을 때 상추 먼저 드시는 것 뿐이라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눈, 뼈, 뇌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채소는 흔치 않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부터 늘 밥상에 올라왔던 채소가 알고 보니 이렇게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채소였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추는 눈, 뼈, 뇌,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지켜주는 채소입니다.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황반을 보호하고 비타민 K가 칼슘을 뼈에 붙여주고 매일 한 컵의 채소가 뇌 나이를 11년 늦춰준다는 연구 결과까지 확인했습니다. 먹는 순서도 중요했습니다. 상추 먼저,
단백질, 그 다음 밥. 이 순서 하나만 지키셔도 식후 혈당을 최대 37%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무엇과 함께 먹는지도 중요했죠. 달걀과 함께 드시면 루테인 흡수가 3.8배, 두부와 함께 드시면 뼈 건강에, 마늘과 함께 드시면 혈압에, 현미와 함께 드시면 혈당 방어가 2겹이 된다는 점도 짚어드렸습니다. 상추를 먹으면 졸리다는 이야기, 근거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줄기까지 함께 드시고 꾸준히 드시면 수면질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뇌출혈 기사, 와파린을 드시는 분들이 상추를 갑자기 많이 드시거나 갑자기 끊으실 때만 주의가 필요하고, 일정하게 꾸준히 드시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다른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아무 걱정 없이 드셔도 됩니다. 세척법과 보관법, 직접 키우는 방법까지 말씀드렸고, 비싼 영양제 없이도 마트에서 1,000원짜리 상추 한 봉지로 충분하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고 싶으신 마음, 자식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으신 마음, 그 마음 다 압니다. 그 마음을 채워주는 방법이 이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저녁 밥상에서 상추 한 장 먼저 드시는 것, 그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분들께도 한번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지는 게 가장 좋은 일이니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